추석 연휴 사흘째인 오늘 귀갓길 차량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빚어졌는데요. 일찌감치 차례를 지낸 시민들은 야외보다는 백화점으로 몰려갔습니다. 긴 연휴를 즐기는 시민들의 표정을 주우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부가 마주 앉아 수북히 쌓인 잡초를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능숙한 가위질 몇 번에 봉분과 그 주변이 순식간에 말끔해집니다. 당일에는 잘 못 옵니다. 일을 하고 그 다음 날 성묘를 옵니다. 성묘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한 서너 군데 돌다 보면 바빠요. 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도 벌초와 차례를 위해 부산 영락공원을 찾는 성묘객들 발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혼잡한 추석 당일을 피해 일부러 하루 지나 찾아온 성묘객들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좀 한가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손주랑 아들이랑 다 같이 왔습니다. 도로도 덜 막히고 이래가지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면서 도심 공원이나 유원지는 한산했지만 연휴 휴점을 끝낸 백화점은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최대 70%까지 할인 행사를 시작한 의류 매장 등에 손님들이 몰렸습니다. 초반에 이제 저희 양가 부모님 댁에 갔다가 이제 저희 남은 일정은 조금 가족이랑 와이프랑 좀 같이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여기 근처에 와서 쇼핑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오후부터 귀갓길 차량이 몰린 고속도로는 4시쯤 혼잡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군북나들목에서 창원 2터널까지 29km 구간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곳곳 정체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후 4시 출발 기준 6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귀경 정체는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멧돼지가 한밤 부산 도심을 돌아다니다 사살됐습니다. 또 진주에서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졌고 통영에서는 육중 추돌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를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멧돼지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부산 범일동의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돼 추격전 끝에 유해조수단에게 사살됐습니다. 돼지가 산 쪽 언덕으로 보고 점프를 했는데 도달 거리가 좀 멀거든요. 그 2층 땅바닥에 떨어져 갖고 119하고 대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옹산에서 내가 총을 쏴봤지. 이곳에서는 지난 4월에도 멧돼지가 나타나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근의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서식지가 줄면서 먹이를 찾아 도심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벽 0시쯤에는 경남 진주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안에 있던 40대 A씨가 숨지고 비닐하우스 한 개동이 불에 타 1,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후 1시 반쯤에는 통영시의 한 국도에서 육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7살 아이 등 8명이 다쳤지만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습니다. 경찰은 1차로 3중 추돌 사고가 난 상황에서 사고 처리 중이던 차를 뒤따르던 차량들이 또다시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바다숲을 황폐화시킨 갯녹음은 어부와 해녀들의 삶의 터전까지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KNN이 언론사 최초로 우리나라 전 해역의 갯녹음 데이터를 도식화해 그 실태를 한눈에 드러냈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 앞바다입니다. 남해안 해녀들이 조업을 준비합니다. 숨을 참고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건질 게 없습니다. 남해바다가 갯녹음으로 뒤덮이고 있는 겁니다. 바다 사막화는 해녀들의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삶의 터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물건이 많이 없어요. 뭐 어떤 거 잡으셨어요 지금? 뭐 보말이랑 보이는 대로 잡았는데 거의 아예 없다고 봐야 될 정도. 40년 넘게 거제 바다에서 살아온 해녀 방영자 씨. 과거 남해안은 그 어느 곳보다 풍요로웠습니다. 해삼, 멍게, 소라, 전복, 돌멍게, 불고둥, 천초 막 없는 거 없어. 성게.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갯녹음의 해조류가 사라졌고 바다는 황폐해졌습니다. 2시간 넘게 물질을 했지만 제대로 건진 게 없습니다. 그나마 잡은 홍합도 속이 비었거나 깨진 게 대부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거제에서는 해녀, 그러니까 나장업 종사자 수가 최근 들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올해 종사자 수는 불과 2년 전에 비해 40% 가까이 감소했는데요. 제주 역시 해녀 수가 꾸준히 줄고 있고 특히 우뭇가사리와 모자반류의 수확량이 10년 전에 비해 약 9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갯녹음 위기는 어디까지 온 걸까? KNN이 언론사 최초로 우리나라의 유일한 갯녹음 관측 데이터를 도식화했습니다. 전 해역에 갯녹음이 퍼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와 동해 연안을 따라 갯녹음을 표시하는 붉은 점이 끝없이 나타납니다. 강릉 등 동해안 갯녹음의 확산세가 매우 빠릅니다. 제주 서귀포는 2년 새 2배가 증가했습니다. 해조류가 이렇게 훼손됐을 때 여기에 의존하는 그런 이렇게 물고기들이 피해를 받게 되고 이제 또 그 물고기들을 또 먹고 사는 다른 큰 이렇게 물고기 또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 생태계 파괴는 육상 생태계, 인간 활동까지 위협합니다. 기후위기로 바다숲이 황폐화된 갯녹음이 바다와 공생하며 살아가는 해녀와 어부를 위기로 몰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네, 해사법원을 부산에 두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논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20대에 이어 또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 정치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 충돌과 침몰 등 바다 위의 분쟁은 국제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판단이 중요하지만 이를 다룰 법원이 없어 외국에 재판을 맡깁니다. 이렇게 지출되는 비용이 연간 많게는 5천억 원, 국부 유출이 심각합니다. 물동량 처리와 조선산업의 중심지 부산에 해사법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안병길, 박재우 의원의 법안을 포함해 법안 6건이 상정돼 있지만 부산과 인천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논의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20대에 이어 또 자동 폐기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 커집니다. 어떤 어느 지역에 유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당위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국회 안에서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1대 때에 우리 부산에 반드시 좀 해내자 하는 생각을 여야가 함께 갖고 추진을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부산에 이걸 갖고 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사법원을 유치하면 5천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 외에 지역의 해양산업 도약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밀려서도 미뤄서도 안 됩니다. 부산의 김도부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점, 인천이 최근 재외동포청을 유치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인천이 재외동포청을 유치를 할 때 논리가 우리 해사법원이 부산에 와야 된다는 논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인천은 그 논리에서 명분이 좀 떨어지겠죠. 대통령이 부산에서 다시 한번 수도권과 동남권 두 개의 축을 강조한 만큼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해사법원은 부산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최적의 조건에 국가 균형 발전의 명분까지 갖춘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치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21대 국회에서 또 기회를 놓친다면 후폭풍이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 부산 경남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전까지 부산 경남 전역에 가는 비가 내리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였지만 오후 들면서 차차 맑아졌습니다. 다만 저녁부터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커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아침부터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